韓国でも先週、ナイトクラブで集団感染が発生したというニュースをご覧になった方も多いと思います。今日はもう8月です。この1月からコロナ対応で政府が取ってきた対策で成功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っけ？なんか私は一つも例が思い浮かばないんですよね。で、それどころか感染拡大している時に GoTo キャンペーンを打ってみたり、それから今なお危険な状態なのにこういうふうにね、外国からの人々を受け入れたりって入国を緩和したり、それから出来の悪いマスク配ってみたりとかね。ごめんなさい。何か火に油を注ぐようなことばかりじゃないかって、もう本当にね、ちょっとがっかりしちゃうんですよね。海水浴場がオープンを見合わせ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一方、こちらはお隣韓国の状況 8%。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원입니다. 오늘은 타임지에 소개된 한국 이태원 집단 감염 코로나 대응의 찬의 내용과 UN 발표 코로나 대응 랭킹 1위, 일본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 수도 서울의 나이트클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자들은 감염병 학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실험실 기술자로 구성된 엘리트팀인 네이비실 버전을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나이트클럽 방문객, 학생, 택시운전사, 그리고 놀랍게도 4,000명이 함께 일하는 물류창고 직원에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 동료, 가족 및 연락처에 접근하여 9,000명이 결국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2주 후 물류창고발 감염 폭발은 대부분 소멸되었고 감염은 15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위 즉각적인 대응팀의 작업은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두 번째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봉쇄 없이 확산을 크게 억제하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로스앤젤레스, 멜버른, 도쿄에 이르는 도시가 재확산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이 질병에 가장 성공적인 청사진 중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블리츠 전략을 개척한 아시아 국가의 신규 사례 집계는 한 번도 0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2월 800명 이상으로 정점은 찍은 후 2개월 동안 1일 신규 사례 수는 대체로 30에서 60명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2014건이 추가된 로스앤젤레스 확진자 숫자와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의 전략은 또한 중국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가혹한 폐쇄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뉴질랜드가 실시한 관광 봉쇄와 대조적입니다. 아시아 국가는 위험한 핫스팟을 꼼꼼하게 표적으로 삼은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성공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에게 혜택은 없었습니다. 14,000건 이상의 사례와 거의 300건 이상의 사망은 2월과 3월에 발생한 신천지 폭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개발된 프로세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2차 팬데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잠재적인 접촉을 추적하려면 수백 시간 분량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소위 CCTV는 사실상 모든 거리와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디에나 있습니다. 전 CDC 이사인 정은 다른 국가는 환자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보다 절대적인 사례 수가 적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더 넓은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괜찮은 사회규범이 서방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포괄적인 조사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모든 대규모 감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링크의 작은 부분을 놓치거나 작은 세부 상황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확실히 재확산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음은 UN 발표 코로나 대응 1위 일본 기사 내용입니다.
30일 SDG 인덱스에서 최신 리포트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이 발행되었다. 그중 항목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각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이 가장 경제적인 피해가 적게 대처하고 있고 라트비아와 호주가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인류적으로 토비된 한국은 질 높은 공중위생 시스템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런 초기 대응은 한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도 나타나 있어 한국은 중국에서의 코로나 유행이 전해진 최초의 보도부터 즉시 경계하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기업이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한 탓이 컸다. 다음은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은 국내 뉴스에서 혹평만 눈에 띄지만 6일안이 의외로 건투하고 있구나. 그치만 확실히 지금은 중요한 고비라고 느낌이 든다. 표면적인 분석도 좋지만 국가의 권한에 대해서도 평가하면 어떨까요? 일본은 정부나 지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과 같아. 단지 자숙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해도 거부당하면 거기까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달라고 부탁해도 비행기로 오키나와로 날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 양성 결과가 나와 자택대기를 부탁해도 코로나를 옮겨주겠다며 술집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 클러스터 박멸의 유한 접촉자 앱의 도움도 미디어는 인권이 경찰이 단속을 안 해주니 자숙경찰이 단속하고 정부 비판만은 목숨 걸고 하지만 맨손으로 싸워달라니 너무하나. 아는 사람이 열이 나서 PCR을 받고 싶다고 보건소에 말했더니 열이 나는 정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해도 열이 있는 사람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떠넘김 당했어. 이 랭킹에는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대만이 속해 있다면 대만이 1위가 아닐까? 진지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된 랭킹을 발표해라. 책임감 없는 기사네. 요전날 독일인 기자가 일본은 코로나 감염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세계 제일 높다라든지 생각하는 게 종교 같다라고 썼었는데 그 본인에게 이 기사의 감상을 물어보고 싶다. 일본은 섬나라라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지하로 연결되지도 않았다. 일본의 상층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알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